코로나19 확진자 950명, 지난 1월 첫 환자가 발생하고 가장 많습니다. 수도권은 연일 최다 확진자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위기 끝내 넘기지 못한다면 우리도 유럽처럼 봉쇄 수준의 거리 두기, 그러니까 3단계 격상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유주은 기자입니다. 장을 보려는 사람들이 빽빽하게 줄을 섰습니다. 다닥다닥 붙어서 이동하는 사람들. 거리두기 안내문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주말 이동량도 줄지 않는 등 거리두기 격상도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950명. 지난 1월 국내 코로나 사태 이후 가장 많은 확진자입니다. 대구 신천지발 확산이 정점에 달했던 지난 2월 9일 909명보다도 많았습니다. 서울 강서구 성석교회에서는 환기 소홀로 어제 하루만 68명이 확진되는 등 수도권 교회와 요양병원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집단 감염이 확산을 이끌었습니다. 서울은 이달 들어 9일 연속 200명대를 기록하다 처음으로 300명대를 넘어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수도권 확진자만 669명으로 전체 70%에 달합니다. 수도권은 지난 8일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했지만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 효과는 한 일주일 정도 있어야지 그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아마 그 전까지는 당분간 이 정도의 숫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지 않을까. 정세균 총리는 지금 같은 비상 상황에는 평소와는 다른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해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지금의 확산세를 꺾지 못한다면 거리두기 3단계로의 격상도 불가피해질 것입니다. 진단 건수 대비 확진자를 보여주는 양성률은 2.46%로 어제 2.07%보다 상승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송구하고 면목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사과했습니다. 긴 터널의 끝이 보인다고 말한 지 사흘 만입니다. 지난 1, 2차 확산 때처럼 신천지도 보수 집회도 특정할 수 없는 긴급한 상황입니다. 최순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SNS를 통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걱정이 클 국민을 생각하니 면목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역 강화 조치를 거듭하고서도 코로나 상황을 조속히 안정시키지 못해 송구한 마음 금할 수 없다고 사과했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방역 비상 상황,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사흘 전에는 정부의 방역 역량을 믿어달라며 긴 터널의 끝을 세 차례 강조했습니다. 코로나의 긴 터널의 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낙관 전망을 한 뒤 확진자가 늘어나는 상황은 앞서도 있었습니다. 지난 2월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라고 한 뒤 신천지발 확진자가 늘었습니다. 지난 10월에는 재확산의 위기를 넘겼다고 했는데 이후 확진자가 조금씩 늘다 다시 세 자릿수가 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단시간에 집중적으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단검사 속도를 높이고 150곳에 임시 선별 진료소를 설치하는 등 검사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전담병원 지정을 통해 1000개 이상의 병상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K방역을 자랑하던 정부는 아니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의료 시스템은 지금 붕괴 일보 직전입니다. 병상은 바닥났습니다. 의료진도 아슬아슬합니다. 서울대 병원조차 응급 환자를 못 받고 있는데요.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박정석 기자,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네, 이곳 국립중앙의료원의 경우 제 뒤로 보이는 3층짜리 조립식 건물에서 위중증 환자를 돌보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병실 불에 켜진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환자가 빠르게 늘기 시작해 지금은 30개 병상 가운데 28개가 차 남은 병상은 단 2개뿐입니다. 현재 위중증 환자는 179명으로 코로나 사태 이후 가장 많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중환자 전담 병상은 10개만 남았는데 이마저도 실제 바로 입원할 수 있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정부가 상급 병원들의 일반 중환자 병실과 인력을 코로나 치료를 위해 투입하면서 일반 진료까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은 의료진 과부하로 서울 시내 소방서에 응급 환자의 이송 자제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자택 대기자만 281명에 달하는 경기도는
주말에도 의료진이 전화로 상태를 확인하는 홈케어 시스템을 가동 중입니다. 약 먹고 좀 어떠세요? 아직도 위열이 있고 몽환이 있고 근육통이 너무 심하고요. 서울시는 컨테이너 병상 설치를 주말까지 마무리한 뒤 월요일부터는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 추세라면 정부의 추가 병상 공급 대책도 확산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네, 인구 1000명당 하루 코로나19 검사 건수입니다. 영국은 4.5, 미국은 3.6, 우리는 0.3건입니다. 이건 우리 방역당국 역학조사가 그동안의 효과를 발휘했다는 뜻이었습니다. 문제는 지금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여전히 검사 수가 적다는 겁니다. 이제라도 검사 수를 늘려서 더 촘촘하게 찾아내야 하는데 그럴 준비는 또 돼 있는지 걱정스럽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선별진료소에는 진단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진단검사 건수도 연일 증가 추세입니다. 1일 검사 건수는 38,000여 건으로 전날보다 5,000건 이상 늘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진단검사 건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 여전히 적다고 지적합니다. 인구 1000명당 하루 코로나19 검사 건수가 영국은 4.5건, 미국은 3.6건인데 우리는 0.3건에 그치고 있다는 겁니다. 검사가 충분히 안 되다 보니까 사실 발생하고 있는 환자를 찾아내지도 못하고 놓치다 보니까 더 확산되고 이 악순환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이런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다음 주부터 임시선별검사소 150개소를 추가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증상 여부 상관없이 누구나 무료로 검사를 받게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검사 건수가 지금보다 크게 늘어날지에 대해선 현장에서도 의문을 표시합니다. 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한다는 거라서 운영을 해봐야 알겠지만 피로도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어쩔 수 없죠. 뒤늦게 검사 확대 대책을 내놨지만 집단 감염이 동시다발적으로 속출하는 상황에서 당분간 확산세가 꺾이지 않을 거란 우울한 전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홍진호입니다. 네, 병실도 부족합니다. 인력도 부족하고요. 백신마저 없습니다. 이런 산무겨울을 맞게 됐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가 나왔습니다. 자, 김 기자,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보죠. 우리도 일본처럼 하루에 2-3천 명씩 확진자가 나올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오늘 통화한 전문가들의 취재를 종합해보면요. 빠르면 다음 주부터 1일 확진자가 1,000명에서 2,000명까지 급증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네. 국내 누적 확진자가 10,000명에서 20,000명이 될 때 150일 정도 걸렸는데요. 30,000명에서 40,000명이 넘어설 때는 20일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네. 이 대구 신천지발 유행의 정점이었던 2월 29일에는 909명을 기록했는데 그때는 그게 정점이었고 다음 날부터 줄어들기 시작했거든요. 네. 지금은 1,000명대 이 상황은 다릅니다. 전국적으로 소규모로 집단 감염이 계속 퍼져나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일본의 경우 지난달 17일 1일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선 이후 그 이하로는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100명이 될 때 제가 200, 400, 600 일본하고 같아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소문으로 나타나는 게 100명이면 그 밑에는 수백 명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확진하지 못한 1주, 2주 안 돼서 저는 10,000명 이상 더 나올 수 있어요. 참 어쩌다 여기까지 온 걸까요? 우리가 세계 최고 K-방역이다 이렇게 자부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사랑제일교회발 2차 유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지난 8월에는 K-방역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홍보 영상이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방역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K-방역은 세계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K-방역 3T 국제표준화 추진 전략입니다. 소위 3T 절차 기법 등을 K-방역 모델로 방역 수출 이야기까지 나오자 의료계에서는 이게 너무 앞서 나가는 거 아니냐, 앞으로를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었는데요. 하지만 결국은 병상도 인력도 백신도 없는 혹독한 겨울을 나게 됐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는 코로나19 중환자를 수용할 병상이 없으면 이 컨트롤타워인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전국의 중증 환자 병상을 수소문합니다. 수소문하는 거군요. 예. 하지만 지금 다른 지자체도 상황이 매우 급하다 보니 이게 실시간으로 파악이 어렵고 그만큼 시간이 지체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병원 한 곳에서 경증부터 위중증까지 코로나 환자를
거점병원 한 곳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는데 이제야 이게 검토되고 있는 겁니다. 홍보 예산으로 의료 쪽에 좀 투자를 했다면 어땠을까 정말 안타까운데 지금 병상도 문제지만요. 이걸 치료할 의료진들 굉장히 오랫동안 지친 상황 아닙니까? 맞습니다. 병상이 확보되더라도 이 의료진이 없으면 또 문제인데요. 일반 중환자실에서 간호사 1명이 5명의 환자를 돌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중환자실은 좀 다릅니다. 2명의 간호사가 1명만 볼 수 있습니다. 이 각종 장비를 갖추고 2시간 이상 일하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인데요. 부랴부랴 추가 의료진 모집에 나서곤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저희가 한 지자체가 의사협회에 보낸 공문을 확보해봤습니다. 선별진료소에서 일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니 보내달라는 내용이었는데 자세히 보시면 수당 항목에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당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 가이드라인은 1일 수당이 45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지자체가 지금 예산이 없다 보니 현장에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대구 경북대도 마찬가지로 헌신한 간호사들에게 정부가 특별 수당을 주기로 했지만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도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 의료인은 저한테 대우도 못 받고 책임만 강요하면 누가 또 지원하고 싶겠냐 이렇게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들여올지 말지 모르는 백신도 얘기가 많아요. 그렇죠. 정부가 내년 2월에서 3월경이면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공급하고 또 상반기에는 접종을 시작하겠다 이렇게 공언하고 있지만요. 이 미국 FDA 승인도 미뤄지고 있는 만큼 이게 계획대로 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정부가 K방역 홍보 등을 위해 3차 추경안에 관련된 예상을 편성한 게 지난 6월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7월부터 본격적으로 백신 협상에 들어갔는데요. 이 각종 정쟁 등에 밀려서 정작 중요한 국민 건강 문제는 이 우선순위에 밀려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담배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